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복잡한 흐름을 꿰뚫어보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세계 경제는 마치 안개 속과 같습니다. 과거의 공식과 예측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라는 무대에 정치라는 거대한 배우가 난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강대국들의 거대한 전략과 야망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에 작은 빛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는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의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경제는 보이는 손, 즉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전략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조차 금융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돈을 잃고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었다. 지금의 세계 경제가 바로 그 인간의 광기, 즉 국가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낡은 경제학 교과서를 잠시 덮어두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전략적 속내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의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보다 훨씬 더 큰 레이건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패권을 되찾았던 레이건처럼 자신도 중국을 굴복시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찬 선전포고였죠. 그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관세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높은 세금을 매겨 중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단순하고 강력해 보이는 전략이었죠.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휘청였고 세계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교묘하게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우회 수출입니다. 중국은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한 뒤 그곳에서 조립하여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캐나다 제품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터뜨릴수록 정작 더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맹국들은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미국의 관세 정책은 그 효과를 잃고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은 수년에 걸쳐 마치 유연한 대나무처럼 힘을 빼고 휘어지며 미국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관세 전쟁이 사실상 미국의 패배로 기울자 전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기술 전쟁입니다. 이제 싸움은 누가 더 값싼 물건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지배할 핵심 기술을 손에 쥐느냐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쟁의 심장부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흔히 미국이 반도체에서 중국을 압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즉 두뇌 역할의 반도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우리 일상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 즉 손과 발 역할의 반도체를 거의 따라잡았으며 더 무서운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이 광물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죠. 마치 미국은 최고의 검을 가졌지만 그 검을 만들 강철을 중국이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을 겨누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은 과거 미국이 소련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압도했던 냉전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가 불가능한 끝없는 소모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소련에 뒤처졌다는 공포가 전역을 휩쓸었죠. 하지만 미국은 위기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로켓을 정교하게 계산해서 쏘는 것은 소련이 더 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로켓이 날아가는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 예를 들어 바람의 방향, 우주 먼지와의 충돌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1960년에 나온 칼만 필터라는 알고리즘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경로를 수정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두뇌를 소형화된 반도체 컴퓨터에 탑재하여 아폴로 11호에 실었고 마침내 달에 먼저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적 압도입니다. 상대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밀어내버리는 힘. 하지만 지금 미중 관계에서는 이러한 압도적 우위가 어느 쪽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기술 전쟁이 길고 지루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기술 전쟁의 최전선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챗GPT의 등장은 미국의 AI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치 박사급 지식을 갖춘 완벽한 하나의 초월적 두뇌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AI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 끝에 닿는 하나의 완벽한 AI보다 당장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실용적인 AI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무기, 공장 로봇, 고객 응대 콜센터 등 쓸모있는 기술을 양산하는 전략입니다. 비유하자면 미국은 노벨상을 탈 천재 한 명을 키우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사회 곳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등생 100만 명을 키워내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 다른 전략이 미래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정학적 충돌 속에서 미국 경제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버블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과열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10년 평균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와 맞먹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마치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미국 정부가 경제에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신기루와 같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고 기술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이러한 묻지마식 부양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 시장에서는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고용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AI의 발달로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대신 자동화를 택하는 구조적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지표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채권 시장조차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환율입니다. 특히 우리는 일본의 엔화 약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일본의 역할을 인정하고 일본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의 제조업,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를 첨단 산업의 전략기지로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원화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과거 우리는 중국 위안화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거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원화 가치가 쉽게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안개 자욱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경제를 볼 때 단순히 수요와 공급, 금리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국가들의 전략과 야망, 그리고 그들이 그리는 거대한 체스판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